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곳이라 불리는 뉴욕. 맨해튼의 최상류층 거주지에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인 맨해튼에서 한 투자자가 수십억 원대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단숨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새로운 집이 바로 한국식 아파트였다는 사실인데요. 한국 아파트?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맨해튼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한국 아파트를 고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뉴욕 금융가와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며 모두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20년간 수많은 투자를 성공시킨 그가 내린 충격적인 선택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오늘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뉴욕 역사상 전례 없는 금리 인상으로 고급 주택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죠. 많은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지만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 중입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눈에 띄네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 브라이언이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최근 들어 세 번째였습니다. 의사는 브라이언의 천식이 폐렴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실내 공기질과 난방 시스템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펜트하우스가 브라이언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부동산 업계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20년간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그 결실로 맨해튼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구입했죠. 하지만 이제 그 집이 가족의 불행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원래 천식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증상이 크게 악화되었어요. 겨울철 히터에서 나오는 건조한 바람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실내 환경. 차가운 대리석 바닥 이 모든 것이 브라이언의 건강에 해로웠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들 잭을 만났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스마트홈 기술 회사를 운영하는 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난방 시스템이 브라이언의 천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잭은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워서 열이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히터처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훨씬 쾌적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울 프로젝트 파일을 검토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았지만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곧 한국 서울의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었고 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야 했죠. 브라이언이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기침을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는 폐렴이 완전히 나았다고 해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재발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서울 출장을 결정하고 잭에게 전화했어요. 잭 엄마가 다음 주에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됐어. 내가 말한 그 한국식 아파트를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구나.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뉴욕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그리 특별하겠어?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브라이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업무 자료를 검토하며 이번 출장의 목표를 정리했어요.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 조사와 지사 설립 준비가 주목적이었지만 솔직히 브라이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잭이 말한 한국식 아파트도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한 애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공항철도와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창밖 풍경이 눈길을 끌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펼쳐져 있었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단지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획일적인 건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뉴욕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빌딩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현지 부동산 전문가 김민수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맨해튼의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야말로 진정한 부의 상징이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무슨 상징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제게게 전화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어.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야. 뉴욕과는 비교도 안 돼. 여기 아파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더라.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겠어. 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일 최신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보세요.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미래의 주거 환경이 될 거예요. 미래의 주거 환경?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니? 뉴욕 최고급 펜트하우스보다 나을 리가 없어. 저는 짜증이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수가 최신 아파트 단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뉴욕의 부동산 개발자로서 20년간 본 것들에 비하면 이곳은 아마도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단지에 들어서자 첫인상은 깔끔하네였어요. 하지만 뉴욕의 고급 콘도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모델하우스로 안내받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뉴욕과 비교하며 단점을 찾았죠. 공간이 좁다, 디자인이 개성 없다, 창밖 뷰가 형편없다. 온갖 이유를 들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나오는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은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죠. 순간 브라이언이 생각났어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천식으로 고생하던 남편, 이런 따뜻한 바닥이라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본격적인 아파트 투어를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3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 두 번째는 한강변의 초고층 주상복합, 마지막은 최근 완공된 스마트 아파트 단지였죠. 첫 번째 방문지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에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특급 호텔처럼 보이는 출입구와 로비였습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예술적이었고, 로비는 대리석과 원목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죠. 24시간 근무하는 컨시어지는 정장 차림에 영어도 완벽했습니다. 이런 게 아파트라고? 아파트에 이 정도 시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민수는 웃으며 이런 호텔식 로비와 서비스는 이제 고급 아파트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지 내부였어요. 면적의 70% 이상이 조경 공간이었고, 산책로, 물길, 커뮤니티 정원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주민 전용 클럽하우스가 있었는데, 내부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영화관까지 갖추고 있었죠. 뉴욕의 최고급 콘도에서도 이 정도 시설을 한 건물에서 모두 갖춘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한강변 주상복합에서는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로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펜트하우스와 비교할 만한 규모와 고급스러움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파노라마 전경이었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업무 공간, 쇼핑몰, 병원, 영화관까지 한 건물 안에 모두 있었어요. 거주자들은 외출하지 않고도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김민수는 이것이 원스톱 라이프의 개념이라고 설명했죠. 세 번째 방문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최근에 완공된 스마트 아파트 단지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습니다. 입주민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대기하며 집 앞까지 안내했죠.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과 조명 온도 환기 시스템은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태양광 패널과 지열 시스템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로 건물 전체의 전력 소비량의 40%를 충당했습니다. 또한 빗물을 모아 정화한 후 조경수와 화장실 용수로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친환경 기술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온돌 난방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열이 공간을 균일하게 데웠고 실내 공기도 건조하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김민수는 이런 온돌 시스템이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에게 가장 호평받는 요소라고 말했죠. 저는 하루 종일 아파트 투어를 하며 점점 더 한국식 아파트에 매료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리 특별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공동체 의식, 편리함과 안전이 결합된 종합생활 플랫폼이었죠. 밤새도록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뉴욕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런 혁신적인 주거 시스템을 몰랐다니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내린 눈이 서울 전체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민수가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 있는 최신형 아파트 단지로 안내해 주기로 했죠. 두꺼운 코트를 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바람이 매서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약 40분 후 우리는 분당이라는 신도시에 도착했어요. 김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30년 전 계획 도시로 개발되었고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고급 주거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아파트 단지는 5년 전에 완공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역시나 호텔 같은 로비가 나왔습니다. 모델하우스로 안내받아 들어갔는데 밖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포근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니 온도가 균일하게 따뜻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입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온돌은 2000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바닥 아래 배관을 통해 온수가 순환하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고 그 열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죠. 저는 믿기지 않아 바닥을 다시 만져보았어요. 뉴욕 펜트하우스의 히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히터는 건조한 뜨거운 바람을 내뿜어 호흡기에 자극을 주지만 이 온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을 전달했죠. 이게 정말 아파트에 있는 난방 방식이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김민수에 따르면 온돌은 한국 주거 문화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바닥에 앉거나 눕는 생활 습관이 있어 바닥 난방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죠. 온돌 난방은 공간 전체를 데우는데 중앙 난방보다 약 20-30%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수가 짜장면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약 20분 후 오토바이를 타고 온 배달원이 짜장면을 가져왔어요. 검은 소스에 쌓인 면 요리였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달 음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짜장면을 먹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이 따뜻함을 느끼며 브라이언을 생각했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기침하던 남편이 이런 온돌 바닥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천식 증상이 훨씬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았어요. 한국의 주거 문화가 단순히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온돌의 따뜻함이 계속 생각났어요. 호텔 방은 서양식 난방이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전화해 오늘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죠. 온돌 바닥의 따뜻함. 균일한 열 건조하지 않은 공기. 브라이언도 흥미로워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했던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점점 매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의 결합은 정말 혁신적이었죠. 출장 넷째 날부터 저는 호텔 대신 김민수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를 단기 임대했어요. 실제 주거 공간에서 한국식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바닥은 이미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해 주어 실내는 항상 쾌적했어요. 브라이언이 이런 환경에서 산다면 천식이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출장 일정을 이틀 연장하고 브라이언을 서울로 초대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사흘간 휴가를 내고 서울에 왔습니다. 온돌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브라이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더 놀라운 일은 이틀이 지났을 때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브라이언의 기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매일 아침 심한 기침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온돌 난방과 적절한 습도의 환경에서는 그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진짜 미래 주거 환경이라니까 제기 웹 통화에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말이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건강과 편리함 효율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생활 솔루션이었죠. 연장된 출장의 마지막 이틀 동안 김민수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더 살펴보았어요. 도심 속 주상복합 교외의 타운하우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테라스하우스까지 각각의 형태는 뉴욕과 달리 주거 커뮤니티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이런 경험과 발견들로 인해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기 싫어진 것입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주거 환경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뒤로하고 다시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건조한 히터 바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괴롭게 느껴졌죠. 브라이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지낸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천식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브라이언은 심지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뉴욕 집에 도입할 수 없을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뉴욕 펜트하우스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바닥 전체를 뜯어내고 재공사해야 했고, 뉴욕의 건축 규제와 공동주택 규약은 그런 대규모 공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강남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부동산 여왕으로 불리며 최고의 주거 공간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서 살면 가족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뉴욕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차가운 겨울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서울의 따뜻했던 온돌 바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서울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브라이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했고 말을 몇 마디 하자마자 기침이 터져나왔죠.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브라이언의 천식은 다시 악화된 것 같았어요. 집이 많이 추웠어? 저는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다고 했죠.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그 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밟는 순간 차가운 감각이 발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아파트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센트럴파크의 전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히터를 틀자 건조한 바람이 나오면서 목이 따가워졌습니다. 습도계를 확인해 보니 실내 습도가 25%에 불과했어요.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적정 습도가 자동으로 유지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은 심한 기침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어요.
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약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저도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서울 출장이 어땠는지 물었고 저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과 스마트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제 자신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가 되었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이언이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천식 발작이 심해져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브라이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실내 환경이 천식,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생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불편한 집에서 또 살아야 한다니. 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의 아파트에서 경험한 편안함과 건강함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을 통해 뉴욕에서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도입할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를 검색했지만 대부분 일부 공간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했고 펜트하우스 전체를 개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제객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뉴욕 퀸즈 지역에 한국 건설사가 진출해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이라는 것이었죠. 맨해튼 K-타워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최신 아파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즉시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퀸즈는 맨해튼만큼 번화하지 않았지만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죠. 호텔식 로비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주민 전용 클럽하우스, 그리고 무엇보다 온돌 난방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서울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대로였어요. 건설사 담당자는 이 프로젝트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식 주거 문화를 소개하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미세먼지 필터뿐만 아니라 실내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공기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천식의 완벽한 환경이었죠. 이게 정말 뉴욕에서 가능한 일이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뉴욕의 주거 환경이 최고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브라이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는 퀸즈로 이사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죠. 함께 모델하우스를 다시 방문했을 때 브라이언은 온돌 바닥에 발을 디디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것 좋은데?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공기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분양 신청을 했어요.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를 팔고 퀸즈의 K-타워로 이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죠. 부동산 여왕으로서의 제 자존심은 이제 가족의 건강 앞에서 무의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집다운 집을 찾은 것 같아.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가 더 이상 외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죠.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맨해튼에서 퀸즈의 K-타워로 이사했어요. 새 집으로 첫 발을 디딘 순간 따뜻한 온돌 바닥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혈색이 돌았죠. 이사 첫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브라이언은 밤새 기침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천식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3달 후에는 거의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어요. 새 아파트의 생활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바닥은 이미 적당한 온도로 데워져 있었어요. 욕실 거울은 김서림이 생기지 않았고 주방의 인덕션은 음식이 넘치면 자동으로 조절되었죠.
특히 공기질 관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는 항상 깨끗했고 습도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폐 기능은 점차 회복되었고 건강 검진에서도 큰 개선이 확인되었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브라이언이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도서관에서는 제가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를 연구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 의식을 느꼈죠. 처음에는 맨해튼에서 퀸즈로의 이사가 다운그레이드처럼 느껴질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죠. 브라이언의 건강이 좋아지니 가족의 행복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부동산 사업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K-타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 내 한국식 주거 시스템 도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부서를 회사 내에 신설했습니다. 이제 저는 뉴욕뿐만 아니라 보스턴, 시카고, LA 등 여러 도시에서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죠. 잭은 자신의 스마트홈 기술 회사와 한국 기업의 협업을 더욱 강화했어요. 그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미국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 중이며 이미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온돌 바닥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봅니다. 예전의 펜트하우스가 그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집에서 더 큰 행복과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진정한 사치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공간이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K-아파트가 글로벌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정한 집에서 살고 있다. 맨해튼의 부동산 여왕이었던 제가 이제는 미래 주거 혁명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었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찾아 떠난 여정이 결국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